제가 곧 죽어도 요거는 이제 끝을 내고 하려고 지금 찍겠습니다. 계속. 그 다음에 이제 발레리아랑 결혼하게 되는데 그 결혼 이유를 뭐 어떻게 설명하냐면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근데 이 험버트가 자폭이 되게 심해요. 비록 이러저런 불행을 겪었지만 나는 예나 지금이나 보기 드문 미남이었다. 쭉쭉쭉쭉 너무 잘생겼고 남달리 정력이 왕성한 남자가 남에게 감춰야 할 비밀을 가졌다면 이거 이제 소화성애인 건데 어딘가 시무룩하고 억눌린 기색이 종종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제 겉보기엔 되게 우울해 보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인맥락에서는. 당연히 결혼을 하는 게 맞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뭐다? 요즘 같으면 동성애자를 먼저 생각을 할 건데 이제 험버트는 자기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이 소화성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발레리아를 고른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엾은 험버트가 선문제에 관해서는 언제나 멍청하게 짝이 없었음을 말해주는 증거다라고. 나는 다만 안정감을 주는 존재, 맛 좋은 스튜 한 그릇,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음문을 원할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발레리아에게 끌린 진짜 이유는 그녀가 소녀 흉내를 냈기 때문이다. 43쪽인데요. 발레리아는 대략 20대 후반 정도로 나오는데 정확한 나이는 끝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약간 그 발레리아가 동안이라기보다는 동안인 척 구는 그런 스타일의 여자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44쪽의 묘사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곧 현실이 다가왔다. 탈색한 곱슬머리는 뿌리 쪽부터 검은색이 드러났고 면도를 한 정강이의 솜털은 곧 가시처럼 뻣뻣해졌고 끊임없이 나불거리는 축축한 입은 내가 아무리 사랑으로 틀어 말으려 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그녀가 애지중지하는 죽은 어머니의 사진 속 두꺼비 주둥이 같은 입을 빼닮아서 꼴사납기 짝이 없었다. 결국 험버트가 손에 놓은 것은 어리고 청백한 빈민가 소녀가 아니라 몸집 크고 투실투실하고 다리 짧고 가슴 크고 머리는 텅 빈 초년이었다. 라고 나옵니다. 어리고 창백한 빈민가 소녀 이거가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이상이었죠. 근데 현실은 몸집이 크고 투실투실하고 이런 여자였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이런 여자를 이제 결혼했는데 아까도 처음에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쯤은 싫어도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중인데 1939년 여름에 미국에 살고 있던 이모부가 죽으면서 매년 수천 달러의 유산을 물려주었다. 이 이모부가 공장인지 가게인지 뭐를 갖고 있어갖고 이게 유산이 매년 나오는 거니까 엄청난 돈이잖아요. 대신에 이제 회사 일을 좀 봐줘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서 미국을 가게 생겼어요. 가야 되게 생겼는데 이 돈을 받으려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나보코프는 되게 도스옙스키를 하수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척 했지만 얼마나 소설이 도스옙스키적인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어디서 이렇게 뚝딱 떨어지냔 말이에요. 근데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나보코프가 체험한 세계, 나보코프가 체험한 시간, 역사라는 것이 뚝딱 이었던 거죠. 혁명을 겪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혁명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고국으로 영원히 못 돌아간 거니까 그런 식의 세계관이 또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야 돼서 발레리아한테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뉴욕으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발레리아가 내 인생에 다른 남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남편 입장에서 이런 말은 아무래도 불쾌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적잖이 경악했음을 고백한다. 그렇다고 단신무식한 남자들처럼 길거리에서 당장 그녀를 두둑에 팰 수는 없었다. 오랫동안 남모를 고통을 견디느라 초인적인 자제력을 얻은 나였다. 저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웃기죠? 네, 오랫동안 남모를 고통을 겪어왔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살기 싫은 여자랑 이렇게 살았는데 마음은 님펫에 가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마누라는 뭐예요? 바람이 나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는 그 현장에서 저 뒤에서 택시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름이 있는데 험버트가 그 사람 이름을 탁소비츠라고 그러니까 택시기사 딱시에다가 이 사람이 러시아 백군 대령이었단 말이에요. 러시아인이어가지고 그 러시아식 이름으로 바꿔줘요. 탁소비츠 이렇게 해서 이름도 너무 웃기고 근데 이 부분 보면은 되게 연극적이잖아요, 어딘가. 왜냐하면 이제 이 험버트가 일단은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발레리아를 그리고 이 모든 정황들이 비극이 되려면 비극일 수 있지만 어쩌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더 비극일 수 있거든요. 내가 너랑 뭐 좋아서 산 줄 알아? 이러려고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뭐 배신해 이래가지고 더 막 분할 수 있는데 너무 웃기게 써가지고 자 러시아 백군의 대령이었다는 땅딸막한 사내는 짤막한 상고머리를 하고
코스튬이 톱스룩했다. 이렇게 이제 파리에는 이런 인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보고 옛날에 그 홍세화 선생님이 썼던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이 얼핏 생각났는데요. 이 프랑스라는 곳이 한편으로는 이런 곳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나보코프에게 되게 큰 의미를 지니는 나라 스위스 또 우리가 아는 어떤 스위스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선 파리가 약간 그런 이미지로 이제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파리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이제 탁소비치가 태워줬어요. 나랑 그러니까 험버트랑 누구예요? 이 발레리아를 태워줬어요. 이렇게 타고 가면서 자기 되게 유식한 척해요. 하면서 제 생각에는 발레리아가 장 크리스토프를 좋아할 듯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되게 지적인 문장을 하나씩 휙 날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장 크리스토프가 뭔지 누군지를 알아야죠. 이거는 로맹 롤랑이라는 프랑스 소설가가 쓴 이따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제가 이제 읽지 않았는데 저거를 왠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읽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때 이게 항상 보면 이게 세계문학 전집 같은 데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안 읽기를 잘했다 싶고 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읽을 일이 없겠다 싶은 그런 소설인데 여기에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보코프의 어떤 어마어마한 독서력 이런 거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요. 자, 탁소비치는 이들을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험버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는 동안 발레리아는 줄곧 제잘거렸고 한편 악바리 험버트와 겁쟁이 험버트는 과연 험버트가 여자를 죽여야 하느냐 남자를 죽여야 하느냐 아니면 둘 다 죽일까 둘 다 살릴까를 놓고 옥신각신했다라고 나오는데 고민 자체도 굉장히 양식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내가 질투도 조금 느껴야 되고 복수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 막 동하지는 않고 근데 또 이걸 이렇게 3인칭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이랬다 하지 않고 험버트 그 다음 또 험버트를 분리를 시켰잖아요. 악바리 험버트 겁쟁이 험버트 이렇게 하면서 3인칭화해서 쓰면서 작가가 너무나도 신이 나고 너무 흥에 겨워 있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독자인 읽는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이제 롤리타가 대략 1부는 그런 식의 어떤 기조를 유지를 합니다. 흥이 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긴장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겁이 좀 나기도 하고 그런데 2부는 너무 늘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도 되게 쓰기가 힘들었을 것 같고 독자인 이제 저도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2부가 되게 읽기가 힘들었거든요.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러다가 이제 그런 다음에도 나는 주어진 배역에 따라서 서투른 연기를 이어갔다. 이 이제 주어진 배역이라는 거는 이 오쟁이진 남편이고 러시아어로 표현하자면 뿔을 단 이제 그런 남편의 역할을 이어가는데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자면 막시모비치인가 보다. 막시모치 안돼 막시모비치인데 이 사람 이름이 이거예요. 탁소비치가. 막심 탁소비치인가 아무튼 이 이름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막시모비치. 네. 이 막시모비치, 그러니까 탁소비치인데요. 이게 집에 들어온 다음에 소변을 누구서 변기에 물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아, 진짜 때려줘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때리면은, 딱 봐도 나는 잘생기긴 했지만, 이렇게 막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땅딸막하고 좀 인물은 나보다 빠지지만, 대령이고, 기본 봐도 되게 잘 싸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둘의 이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걸로 끝내지 않고 나보코프가 후일담을 짧게 쓰고 있습니다. 막시모비치 부인은 1945년에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나보코프 그러니까 이제 험버트인데요. 그걸 보면은 항상 언제 죽었는지를 써주죠. 그리고 제가 그 숫자에 대한 강박, 장소에 대한 강박 이런 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들 부부가 어쩌다가 캘리포니아로 가서 어떤 실험에 참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웃긴 게 인간이 바나나와 대추 야자만 먹고 하루 종일 네 발로 기어 다니면서 생활하면 어떻게 되냐를 인종별로 실험하는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원숭이처럼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겠죠. 실험 자체도 재미가 있고 이 부부가 이 실험에 참가했다라는 걸 언급하는 것도 좀 웃겨요. 자, 근데 이걸 또 언급한 게 나름으로 이유가 있을 법한데 그 결과가 반영된 논문을 뒤지다가 연극계 인명사전이지 이런 걸 뒤지다가요 여기서 이거 둘이가 무슨 상관이지? 제가 정리를 안 해놨네요. 아무튼 연극계 인명사전을 뒤지는데요. 뒤지는데 많은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인명사전이니까. 근데 여기에 퀼티 클레어, 콰인, 돌로레스 동일이는 아닌데 이 이후 소설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과거의 미래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 과거의 미래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퀼티 역시나 돌로레스가 돌리 그러니까
롤리타인데요. 그런 인물들이 여기 다 언급이 됩니다. 여기 킬티, 클레어 킬티는 사실 그 클레어 킬티거든요.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냐면 미국의 극작가다. 1911년 뉴저지주 오션시티에서 태어났고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했다. 광고계에서 일하다가 극작가로 전향을 했다. 근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다 어린애를 되게 좋아해요. 완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에요. 근데 애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하나 또 뭐지? 아이들에 의한 그런 문화, 예, 그런 연극을 계속해요. 제목도 어린 림프, 번개를 좋아하는 숙녀, 암흑기, 신기한 버섯, 뭐 부성애 이런 건가 봐요. 아동극으로 특히 유명하다.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이 과거를 끝까지 가서 미래 시점까지 다 알고 다시 보면 이 킬티는 아주 처음부터 롤리타의 삶에 이렇게 속속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계속 변장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배우로서 연극 선생님으로서 뭐로서 나중에 뭐야 남자로서 뭐로서 이렇게 계속 이제 롤리타의 삶 속에 들어가 있고 여기 아까 그 콰인 돌로레스는 어느 늑다리 여배우 이제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거죠. 이 돌로레스랑은 꿀꿀이 콰인 퀼티를 죽인 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 이름을 보고서 언어 유희를 하는데요. 콰인 더 스와인 그러니까 돼지 스와인이잖아요. 꿀꿀이 콰인 돼지 콰인인 거잖아요. 꿀꿀이 콰인 그 다음에 guilty of killing 퀼티 퀼티를 죽인 죄 이런 식으로 언어 유희를 하는데 초반에 나오는 이 언어 유희 속에 결말이 미리 들어있다. 결말이 들어있다. 이런 걸 우리가 복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놓고 봐도 여기 콰인, 더 스와인, 그다음 뭐예요? guilty of killing, guilty 이렇게 해서 뭐 딱 봐도 이건 언어 유희가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보이고 guilty는 of를 요구한다. 예, 우리 문법 시간을 많이 외웠던 건데 예, 그것도 한번 보게 되고요. 아 나의 롤리타 내가 가지고 놀 것은 낱말뿐이로구나 해서 이제 그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데 이 언어 유희가 뭐야? 이 소설의 어떤 핵심 여기서는 이게 되게 잘 살아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되게 신이 나는 거죠. 홈버트도 즐겁고 작가도 즐겁고 우리도 즐겁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어쨌거나 상상의 차원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언어 유희 상상 이런 차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 삶과 맞닥뜨려지면은 이제 맞닥뜨려지면 더 큰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파국을 낳게 된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로맨 롤랑은 우리 러시아 문학과 관련해서는 톨스토이의 생애라는 두껍지 않은 비교적 얇은데 저 구석에도 처박혀 있는데 그거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험버트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롤리타를 만나고 뚝뚝뚝 이어지는 거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진짜 우리 진짜 강의실 수업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